지난 주말에 강원도로 여행을 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 강원도는 지형이 높아서 그래. 오랜만에 눈 구경도 하고 좋았겠다. 음, 온 세상이 하얘서 너무 아름다웠어. 여러분이 여행 간 곳의 지형과 기후는 어땠어요? 육과에서는 지형과 기후를 주제로 공부해요. 지형과 기후를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문법, 어서인지, 음여, 고독, 이멸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지형과 기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요. 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지형과 기후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지형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지형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그 산의 계곡은 물이 맑고 깨끗해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한다. 계곡. 산에는 크고 작은 계곡들이 있다. 이번 여름에는 계곡으로 피서를 간다.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길이 나 있다. 동서남북. 여기는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동네이다. 여기서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아름답다. 저 산에는 바위가 많아서 등산할 때 위험하다. 바위. 저 산에는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있다. 저 바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사막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동물과 식물이 살기 어렵다. 사막.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있다. 사막 지역은 인구가 매우 적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위험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산속. 산속이라서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깊은 산속에 계곡을 따라 길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니 드디어 육지가 보였다. 육지. 그 배만이 이곳과 육지를 연결하고 있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설치되었다. 한국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지형. 여기에서는 다양한 지형을 다 볼 수 있다. 제주도는 그곳만의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정말 컸다. 폭포. 제주도에는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다. 아름다운 폭포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았다. 해돋이. 경포대에서 보는 해돋이는 정말 멋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해돋이를 본 적이 없었다.
화산이 폭발해서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화산.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며 이루어진 섬이다. 이러한 지형은 화산의 폭발로 생긴 것이다. 해안을 따라 음식점들이 길게 자리 잡고 있다. 해안. 서쪽 해안의 경치가 아름답다. 인천은 서울 근교에 있는 해안 도시이다. 농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쌀과 채소가 싸다. 농업이 발달하다. 이 지역은 춥지 않고 비가 충분히 와서 농업이 발달했다. 겨울이 길면 농업이 발달하기 어렵다.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기후를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기후를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른 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습니다. 강수량. 이 지역은 땅이 넓고 강수량도 적당합니다. 이곳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날씨가 건조하면 산불이 나기 쉽다. 건조하다. 우리 고향은 기온이 높아도 건조해서 별로 덥지 않다. 내가 사는 지역은 건조한 편이다. 우리 고향은 1년 내내 기후가 따뜻해서 살기가 좋다. 기후. 이 지역은 기후가 좋고 경치가 아름답다. 이곳 기후는 농사짓기에 적당하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제각각 다르다. 뚜렷하다. 봄과 여름은 강수량의 차이가 뚜렷하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지형적인 특징이 뚜렷하다. 산속 깊이 들어가니까 공기가 서늘해서 긴 옷을 꺼내 입었다. 서늘하다. 비 온 뒤라 공기가 좀 서늘해졌다. 낮에는 덥더니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습하다. 한국의 여름은 기온이 높고 습해서 무덥다. 날씨가 덥고 습하면 채소가 싱싱하지 못하다.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열대기후에서는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열대기후. 열대기후에서는 일교차가 큰 편이다. 열대기후를 가진 나라는 1년 내내 춥지 않다. 이 지역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었다. 가뭄이 들다. 가뭄이 들어 계곡물이 별로 없었다. 이곳은 가뭄이 쉽게 드는 지형이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변덕스럽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세요. 오늘은 맑았다가 흐렸다가 하는 것이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심한 폭우 때문에 강이 넘쳐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다. 한국의 8월에는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 홍수가 나서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형과 기후에 관련된 어휘를 공부했어요. 지형과 기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리사 씨,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배 많이 고파요? 네, 조금요. 배가 고파서인지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빨리 가서 밥 먹어요. 영상을 잘 봤어요? 무슨 표현을 들었어요? 배가 고파서인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사비나 씨가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아마 배가 고파서인 것 같아요. 어서인지는 앞에 행위나 상태가 뒤에 원인이나 이유일 것 같다고 추측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대한 씨는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대한 씨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대한 씨는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이 많아요? 아마 책을 많이 읽어서인 것 같다는 뜻이에요. 다음 예문입니다. 어제 등산을 해서인지 아침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 사람은 아침에 왜 다리가 아팠어요?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어제 등산을 해서인 것 같아요. 어서인지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의 다 앞에 아, 오가 있으면 아서인지를 써요. 동사와 형용사의 다 앞에 아, 오가 없으면 어서인지를 써요. 하다와 하다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는 해서인지로 쓸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대한 씨는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어제 등산을 해서인지 아침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읽다, 읽어서인지, 등산을 해서, 등산을 해서인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잘 알겠지요? 이제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한 씨는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어제 등산을 해서인지 아침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대한 씨는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어제 등산을 해서인지 아침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여보세요? 미카 씨, 저예요. 여행 준비는 다 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한 씨는
여행을 가서 기분이 좋은지 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고 있어요. 내일 여행 잘 다녀오세요. 미카 씨와 샤오이 씨의 전화 통화 장면을 잘 봤어요? 대한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고 있어요. 대한 씨는 여행 갈 짐을 싸고 있어요. 짐만 싸요? 아니요, 노래를 부르면서 짐을 싸고 있어요. 으며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가 함께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의미로 사용할 때는 동사하고 함께 써요. 예문을 더 볼까요? 가영이는 케이크를 만들며 노래를 불렀다. 가영이가 지금 뭘 해요? 네,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노래를 불러요. 케이크를 만들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 문법은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문법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사실을 나열함을 나타낼 때도 써요. 이 의미로 사용된 예문을 볼까요? 학기가 언제 시작하며 언제 끝나는지 알아? 학기가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를 나열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문 하나를 더 봅시다. 오늘은 하늘이 맑으며 공기가 시원하다. 네, 하늘이 맑고 공기도 시원해요. 음여가 첫 번째 의미일 때는 동사하고만 사용해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할 때는 동사, 형용사 뒤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음여를 쓰고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면 며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가영이는 케이크를 만들며 노래를 불렀다. 가영이가 케이크를 만들고 가영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동시에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해요. 다음 예문입니다. 학기가 언제 시작하며 언제 끝나는지 알아? 오늘은 하늘이 맑으며 공기가 시원하다. 이렇게 나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과거의 엇, 미래, 추측의 get과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영이는 케이크를 만들며 노래를 불렀다. 학기가 언제 시작하며 언제 끝나는지 알아? 오늘은 하늘이 맑으며 공기가 시원하다.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오늘의 표현이에요. 가영이는 케이크를 만들며 노래를 불렀다. 오늘은 하늘이 맑으며 공기가 시원하다.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제 어휘와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배워보세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지형과 기후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 봅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모두 기억나죠? 한국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날씨가 건조하면 산불이 나기 쉬워요. 배가 고파서인지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하늘이 맑으며 공기가 시원합니다. 여행지 지형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대화를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두 사람은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이곳은 어떤 지형이에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두 사람은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동해안에 온 김에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 보러 갈래?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동안 동해안에 그렇게 자주 오고도 해돋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해돋이는 본 적이 없어. 잘 들었지요? 두 사람은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네,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해요. 정답은 4번.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갈 것이다. 정답을 잘 찾았어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근처에 경포대가 있던데 거기가 해돋이 보는 명소래. 경포대 좋겠다. 우리 숙소에서 멀지도 않고 거기 가면 바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대. 바다 옆에 호수가 있어? 신기하다. 정말 색다를 것 같아. 우리 해돋이 보고 나서 경포호수에서 산책하며 커피도 마시자. 아침에 보는 호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정말 기대된다. 근데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이제 그만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경포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같이 볼까요? 1번. 근처에 호수가 있다. 어때요? 네, 맞아요. 경포대에 가면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다고 했어요. 2번.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다. 맞아요? 네, 해돋이 보는 명소라고 했어요. 명소, 유명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3번. 산 바로 옆에 있는 해변이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곳이 산에서 가깝다고는 했지만 산 바로 옆은 아니니까 틀린 설명이네요. 4번. 두 사람이 있는 숙소에서 가깝다. 어때요? 네, 우리 숙소에서 멀지도 않고 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잘했어요. 자, 정답을 잘 골랐어요? 그 부분을 같이 들어볼까요? 동해안에 온 김에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 보러 갈래?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동안 동해안에 그렇게 자주 오고도 해돋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해돋이는 본 적이 없어. 근처에 경포대가 있던데 거기가 해돋이 보는 명소래. 경포대 좋겠다. 우리 숙소에서 멀지도 않고 거기 가면 바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대. 바다 옆에 호수가 있어? 신기하다. 정말 색다를 것 같아.
우리 해돋이 보고 나서 경포호수에서 산책하며 커피도 마시자. 아침에 보는 호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정말 기대된다. 근데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이제 그만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래, 그만 들어가자. 문제를 잘 풀었어요? 1번, 두 사람은 동해안에서 해돋이를 본 적이 없다. 어때요? 네, 가영 씨는 그동안 동해안에 여러 번 왔지만 해돋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또 친구도 해돋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5입니다. 2번, 두 사람이 묵고 있는 숙소는 산과 가까운 곳이다. 맞아요? 네, 산이 가까워서인지 좀 서늘하다고 했어요. 정답은 5입니다. 3번, 두 사람은 경포 호수에서 산책하고 아침을 먹을 것이다. 이건 어때요? 호수를 산책하며 커피를 마시자고는 했지만 식사 이야기는 없었어요. 네, 답은 X입니다. 모두 잘했어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듣고 따라하세요. 거기 가면 바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대. 우리 해돋이를 보고 나서 경포 호수에서 산책하며 커피도 마시자. 근데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관광 안내원이 되어 여행하는 곳의 지형과 기후를 소개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형과 기후를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관광 안내원이 되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관광 안내원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관광 안내원은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출발하기 전에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소개해 드릴 것은 전라남도의 지형과 기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해 볼까요?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동쪽, 서쪽, 남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동쪽은 산이 많고 지형이 높아서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서쪽과 남쪽은 동쪽에 비해 지형이 낮고 땅이 넓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이며 여름이며 가을이며 겨울이며 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며 여름이며 가을이며 겨울이며 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며 여름이며 가을이며 겨울이며 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에 오셨기 때문에 한국의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높은 산과 바다가 있는 속초입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서인지 이번에는 저도 더 즐겁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의 대화를 잘 기억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대화를 완성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전라남도. 여러분이 이야기해보세요. 좋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전라남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한국의 서남부에 있다. 네, 좋아요. 전라남도는 한국의 서남부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 남쪽과 서쪽에 바다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다. 전라남도의 남쪽과 서쪽에 바다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서쪽은 지형이 낮고 강이 있다.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잘했습니다. 서쪽은 지형이 낮고 강이 있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전라남도, 한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라남도는 한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산이며 강이며 섬이며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산이며 강이며 섬이며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봄, 전라남도 지역의 아름다운 봄꽃. 좋아요. 여러분은 봄에 오셨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역의 아름다운 봄꽃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꽃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순천.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꽃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순천입니다.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봤어요. 완성된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지형과 기후를 소개할 수 있겠죠?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할까요? 먼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의 지형은 어때요? 여러분이 사는 곳의 기후는 어때요? 어떤 볼거리가 있어요? 언제 여행하면 좋아요? 내용을 완성해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로 여행 간다고 했죠? 동해안요. 거기에서 뭐 할 거예요? 해돋이를 볼 거예요. 그동안 동해안을 그렇게 자주 가고도 해돋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와, 멋있겠어요. 사진 찍어서 꼭 보여주세요. 영상을 잘 봤지요? 리사 씨는 동해안에서 해돋이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리사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동해안을 그렇게 자주 가고도 해돋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리사 씨는 동해안을 자주 갔지만 해돋이를 본 적이 없어요. 동해안은 해돋이 명소라서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봐요. 그런데 리사 씨는 어때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동해안을 그렇게 자주 가고도 해돋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고도는 뒤의 내용이 앞 내용과 다른 특성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예문을 더 볼까요? 동생은 점심을 많이 먹고도 또 배가 고프다고 한다. 동생은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또 배가 고파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예문입니다. 이 소설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슬픔과 아름다움은 다른 느낌이지요. 그런데 두 느낌이 다 있어요. 이때 슬프고도 아름답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도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고도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동생은 점심을 많이 먹고도 배가 고프다고 한다.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과거로 쓰지 않고 점심을 먹고도 이렇게 씁니다. 이 소설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슬프다, 그리고 아름답다. 슬프고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동생은 점심을 많이 먹고도 또 배가 고프다고 한다. 이 소설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사비나 씨, 제가 멋진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말 멋져요. 경포대라는 곳인데요. 바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어요. 바다 옆에 호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비나 씨도 다음에 꼭 가보세요. 리사 씨가 사비나 씨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사 씨가 그곳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바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곳은 바다도 볼 수 있고 호수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면은 서로 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비슷한 사물이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른 예문도 볼까요? 수아는 눈이며 입이 제 엄마를 닮았다. 수아는 엄마를 닮았어요. 어디를 닮았어요? 눈과 입이 닮았어요. 눈이며 입이 닮았다.
이사를 가면서 침대며 책상이며 다 새로 바꿨다. 이사를 가면서 침대도 바꾸고 책상도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면은 명사 뒤에 사용해요. 명사의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며를 쓰고 명사의 받침이 없으면 며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수아는 눈이며 입이 제 엄마를 닮았다. 이사를 가면서 침대며 책상이며 다 새로 바꿨다. 첫 번째 문장처럼 이며를 한 번만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문장처럼 이며를 반복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예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아는 눈이며 입이 제 엄마를 닮았다. 이사를 가면서 침대며 책상이며 다 새로 바꿨다. 제주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주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을 거예요. 제주도의 지형과 기후는 어때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제주도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제주도 지형의 특징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제주도 지형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특이한 모양의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과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해안 폭포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중심에는 한라산이 있다.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계곡들이 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으로는 바위언덕, 폭포, 산, 호수, 계곡들이 있다고 해요. 정답은 2번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사막을 볼 수 없어요. 제주도에 왜 특이한 바위가 많은지 잘 찾았어요? 화산이 폭발하며 이루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어서 관광지로 유명하다. 제주도가 특이한 모양의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 등 특별한 지형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맞아요. 화산섬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1번이에요.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과 다른 것을 찾아볼까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어서 관광지로 유명하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예요. 제주도에서는 어떤 지형을 볼 수 있어요? 특이한 모양의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해안 폭포, 산, 호수, 계곡들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제주도의 겨울은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겨울에 여행할 때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답 3번이에요. 잘했어요. 자, 이제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자기 나라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오늘은 자기 나라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쓸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기후는 어때요? 여러분 나라만의 특징이 뭐예요?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다음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베트남의 기후. 글쓴이 쯔엉. 먼저 제목과 글을 쓴 사람을 썼어요. 베트남은 1년 내내 춥지 않은 열대 기후를 가진 나라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1년의 강수량은 아주 많은 편이다. 아, 베트남은 어느 기후를 가졌는지 썼어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기온이 높으며 습해서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이 기간에 태풍도 오고 홍수가 나기도 한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1년 중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며 날씨가 시원하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다. 기후의 특징을 기간을 나누어서 설명했네요. 베트남은 춥지 않으며 비가 충분히 와서 농업이 발달했다. 그 기후가 생활에 미친 영향을 썼어요.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자기 나라 기후 특징 설명하기. 우리나라 몽골의 기후. 몽골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나라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1년의 강수량은 적은 편이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6개월간의 아주 길고 추운 겨울이 이어진다. 이 기간에 기온은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기온은 높지만 건조해서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는다. 몽골은 겨울이 길며 비가 많이 안 와서 농업이 발달하기 힘들었다. 이제 여러분 나라의 기후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기후는 어때요? 여러분 나라의 여름과 겨울은 어때요?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써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표현과 문법을 정리해 보세요. 지난 주말에 강원도로 여행을 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 강원도는 지형이 높아서 그래. 오랜만에 눈 구경도 하고 좋았겠다. 온 세상이 하얘서 너무 아름다웠어. 여러분이 여행 간 곳의 지형과 기후는 어땠어요? 모두 재미있게 공부하셨죠? 육과에서는 지형과 기후에 대해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더운 곳에 있어요? 아니면 추운 곳에 있어요? 근처에 바다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지형과 기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